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의 인생물리 길라잡이의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역학 두 번째 시간으로서 1차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측정과 그 단위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운동을 기술하는 가장 그 단순한 방법인 역학 부분에 이제 그 키네마틱스라고 이제 그 다룰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1차 운동을 먼저 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뭐 속도, 가속도 개념은 동일한데 이걸 2차원, 3차원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면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가장 간단한 경우인 1차원적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 일천 운동도 상당히 그 실생활에 응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일차원적인 물리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일차원적이지만 그 우리가 뭐 주식시장, 주가지수 혹은 뭐 종목의 시세 이런 것들도 어떤 시간이라는 변수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일차원적으로 움직이는 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물리적인 그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다루는 역학 중에 이걸 우리가 그 동력학,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나믹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이라는 건 어떤 시간에 대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걸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막연한 게 이제 우리가 아직 그 시간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고 또 물체의 위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기술을 하려면 기준점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즉, 원점을 정해야지만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관찰자의 시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역학이라는 건 어떤 그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즉 외력을 받고 있는 물체의 정지 또는 운동 상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자연과학이라고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게 물체가 정지해 있고 운동해 있는 걸 과연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대론, 특수 상대론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지해 있는 물체랑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관성계에서 측정한 그 어떤 운동 값은 우리가 그걸 이제 구분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계 자체가 좌표계가 정지해 있든 혹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든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사실 상대적인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런 그 우리가 역학이 무엇인지 사실 정의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용어고요. 그래서 이런 뭐 옛날 사람들은 역학을 어떻게 이제 구분했냐면 이제 키네마틱스하고 뭐 키네틱스, 다이나믹스, 스태틱스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나믹스 우리가 다이나모라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동력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태틱스는 이제 정제해 있다고 해서 정력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는 사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은 물론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죠.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이 이제 물체의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을 하는 걸 우리가 그 다이나믹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틱스는 그 힘이 주어져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두 힘이 어떤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거나 어떤 강체에 어, 그 고정된 이런 강체의 어떤 힘이 전달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물체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버텨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현상을 다룰 때 이런 역학을 우리가 그 정력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키네마틱스는 또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건 이제 어떤 운동의 양상만을 다루고 운동에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역학을 말하고요. 즉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 얘기할 건 이제 이런 키네마틱스, 즉 우리가 그 힘을 다루지 않고서도 가속도를 알면은 뭐 속도와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학이 이제 키네마틱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키네틱스는 이게 뭐 화학에서도 뭐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스라고 동력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물체가 실제로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걸 이제 키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이나믹스는 어떤 키네마틱스와 이제 키네틱스 두 가지의 어떤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룰 부분은 이제 키네마틱스, 즉 우리가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즉 뭐 물리가 들어가지 않고, 즉 힘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키네마틱스라고 하고, 만약 우리가 힘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건 이제 키네틱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틀어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부른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1차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어떤 물체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축이 몇 개가 이제 필요하나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 3차원이죠. 그래서 X, Y, Z 이런 축이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그 1차원은 이제 가장 단순한 경우 축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X축 방향으로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원점을 우리가 뭐 임의로 하나 잡았을 때 거기서부터 이 자동차가 떨어진 위치를 우리가 XT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XT로 놓을 수가 있고, 여기 X는 이제 하나의 그 변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그 위치의 어떤 그 차이, 즉 원점과 이 자동차의 위치의 어떤 차이가 되는 그만큼의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고요. 이 변이와 사실 이동 거리는 다른데 1차원에서는 지금 그 거의 개념이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벡터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이런 변이, 거리 이 차이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속도는 우리가 그 자동차의 그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뭐 시속 80km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바로 그 속도, 속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속력이랑 사실 이제 스칼라량이고, 여기 속도라는 건 이제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량은 이제 크기와 이제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사실 또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 분의 또 속도를 한 게, 속도 변화를 한 게 우리가 그 가속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A라고 쓰고, 이것도 역시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평균 속도는 이 자동차가 어떤 그 움직인 시간, 예를 들어 뭐 2초에서 3초 동안에 움직였을 때 그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즉 그 변이 차를 우리가 그 평균 속도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속도는 이 그 시간 간격이 굉장히 작을 때, 즉 델타 t가 이제 0으로 수렴할 때 이 델타 t분의 델타 x가 바로 그 어떤 그 순간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x가 그 b가 사실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작다면 이걸 dt분의 dx로 쓸 수가 있고, 이건 바로 그 거리에 대한 어떤 시간의 함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의미가 되죠,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거리 혹은 변이에 대해서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속도가 얻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도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v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순간 가속도는 델타 t가 이제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dt분의 dv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동차가 그 지금 움직이는 운동을 지금 그래프로 이제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처음 위치가 이제 x가 이제 7인 여기 이제 거리가 7m 떨어진 점에 있다가 그다음에 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거리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거리가 최대점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거리가 다시 줄어드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운동을 하는 건데 이 그래프만 보고도 사실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 1초와 3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은 여기 그 거리가 1, 그다음 거리가 여기 3인 두 지점 사이에 어떤 그 델타 t분의 그 델타 v를 하면은 이제 요 기울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이 그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간 속도는 예를 들어 t가 2초일 때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이 t가 2초인 요 지점에서의 이 접선의 이 거리 시간 그래프의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순간 속도가 되고요. 그럼 그 순간 속도라는 게 사실 이 함수를 거리 시간의 함수를 미분한 값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 그 미분한 값이 바로 이제 기울기가 된다는 게 어떤 미분의 어떤 그 정의에서 나오는 값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속도는 그 속도를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거라고 했으니까 어, 이 속도는 다시 이제 그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즉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바로 이그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변이의 이계 미분 도함수가 되고요. 우리가 가속도 값을 알고 있으면은 속도 값도 알 수 있고 거리 값, 변이 값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단 그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초기 조건이 즉 속도가 0일 때 그 조건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0일 때, 변이가 0일 때 그 값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한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n개 미분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그 원래 모함수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이제 n 마이너스 초기 조건 역시 이제 n개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아까 그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 가속도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메타 퍼 세크 제곱으로 주어졌을 때, 즉 가속도 방향이 이제 반대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속도 초기 속도 조건은 이제 5 메타 퍼 세크라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이 가속도를 어, 그 거꾸로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 빼기 이제 3t 마이너스 3t가 되는데 t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초기 조건 5가 나와야 되니까 5 빼기 3t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xt도 구할 수가 있죠. xt는 이 vt를 이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그래서 t에 대해서 그 적분을 하면은 2분의 그 t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5는 5t가 되고 역시 초기 조건이 이제 시간이 0일 때 그 위치가 7m라고 했으니까 여기 7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속도만 알면은 뭐 속도 그다음에 그 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거꾸로 이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바로 그 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점에서의 속도는 바로 이 v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이제 가속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vt는 dt분의 dxt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at는 dt분의 dvt 즉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시간에 의해서 미분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이 AT와 X축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바로 이 V가 될 거고요. 적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면적 자체가 즉 VT와 이 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서 이제 면적이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X축 밑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면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이 X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식으로는 이제 VT는 0부터 이제 t까지 a 프라임 t dt 프라임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조건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xt도 이런 형태로 0부터 t까지 이제 속도를 적분한 게 바로 거리가 된다. 여기다가 이제 거리에 이제 초기 조건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어떤 공식을 아까 앞에 식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속도가 일정한, 즉 AT가 A인 요 식을 집어넣으면 VT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AT 플러스 V0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역시 XT는 이 AT 플러스 V0를 여기 다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요 식을 이제 적분하는 게 되니까 이건 이제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 플러스 X0 이런 형태의 또 등가속도 공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식에서 우리가 t에 대해서 그 표현하면 t는 이제 a분의 v 마이너스 v0 형태로 쓸 수가 있고, 또 이 식에서 또 이제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거리는 이 그래프 상에서 VT 그래프 상에서 이그 VT와 그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되니까 요 면적이 될 겁니다. 요 면적은 이제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즉 2분의 V0 플러스 VT 이게 아랫변 플러스 윗변이죠. 곱하기 이제 높이 곱하기 이제 2분의 1 한 요 형태로 우리가 이 X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면적이 바로 이제 X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되냐면은 이걸 다 있으면 2분의 1 V0 플러스 VT 곱하기 이제 T가 돼 가지고, 즉 요 어떤 평균값 2분의 1 V0 플러스 V라는 건 이제 요 그 사다리꼴의 그 높이의 평균값이 되는데, 요 평균 높이 곱하기 이 밑변의 면적 한 게 바로 요 사각형의 면적이죠. 그래서 이 사각형 면적이 바로 또 이 그 x와 같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요 삼각형하고 지금 요 삼각형이 이제 색칠된 부분하고 이제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기 때문에 요 면적이 요 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즉 이 전체 면적은 바로 요 직사각형의 면적하고도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두 식으로부터 우리가 2AX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것도 하나의 유명한 그 등가속도 공식인데 이런 형태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게 우리가 중력장에서 그 뭐 자유낙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력장은 이제 밑으로 이제 G라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이제 가해지는 그런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G로 쓸 수가 있고, 즉 AT를 이제 마이너스 G로 쓰면은 이제 V는 V0 마이너스 GT, XT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플러스 V0T 플러스 X0 이런 형태의 그 우리가 등가속도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위로 던지면은 초속도 V0를 던지면은 이제 최고점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이제 지면으로 떨어지죠. 그 운동이 바로 이제 이렇게 기술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 가속도만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가속도 자체가 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즉 힘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초기 조건만 알면은 물체의 모든 운동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그 결정론적인 그런 사고가 될 거고요.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이 얘기하는 건 사실 세상의 모든 게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뭐 그런 형태의 결정론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제로 제가 이제 두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해답도 같이 강의 자료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 유튜브 강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어떤 저 나름대로 자신에게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이제 주려고 그런 시작한 측면이 강한데, 클로징 멘트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또 간단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어떤 이런 초안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방이 그 천하를 이제 통일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100번의 전투를 뭐 줘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한 번은 꼭 이겨야 한다. 어, 사실 유방의 어떤 그 한나라하고 그 항우의 그 초나라가 이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유방이 연전연패를 하죠. 계속 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단 한 번의 그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천하를 이제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 무수하게 겪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승리하는 자가 이제 웃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